중국군은 해병 1사단을 서부전선의 상황과 엮어서 전술적으로 완벽히 유도했습니다. 중국군 구병단 숭수로는 홍군 출신답게 야간에만 병력을 이동시키는 은밀한 기동작전으로 유엔군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작전 징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면 당시 한반도의 미군들은 향후 작전 개요나 부대의 진출 사항이 언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에 의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면서 신문 등 매스컴에 낱낱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방의 언론이 마치 중국군의 정찰병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군 구병단은 예하부대를 고된 행업 끝에 유엔군의 전술 유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주요 감지 지점에 속속 매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장진호 전투에 참가했던 미해병 1사단의 주요 지휘관들은 사단장의 올리버 스미스 소장, 1연대장에는 루이스 폴로 대령, 5연대장의 레이먼드 머레이 중령, 그리고 7연대장에는 호모 리첸버그 대령이었습니다. 11월 25일 해병 7연대가 마침내 유담리에 진입했습니다. 오후 늦게 3명의 중국군을 생포하여 이들을 한국군 통역관과 한국전투경찰대가 신문을 내보니 그들은 중국군 20군 소속의 80사단, 59사단, 60사단이 유담리에 6일 전부터 들어와 있었으며 조만간 북쪽에서부터 미해병들을 공격할 것이고 유담리와 하가루 사이의 연결도로를 차단할 것이며 고토리와 진흥리 사이의 도로도 역시 차단할 것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시기는 2개 해병연대가 덕동고개를 통과한 직후가 될 것이지만 해병항공단의 근접 지원이 두려워 밤에 공격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이유와 시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11월 26일 서부전선에서 중국군의 2차 공세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식군단과 해병 1사단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구병단 사령관 숭수로는 준비를 마친 중국군 6개사단을 장진호 주변에 집결시켰습니다. 이제 은밀한 포위작전의 첫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까지도 알먼드는 중국군의 징후를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고 설령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어떠한 대비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월 27일 도쿄의 메가더는 중국군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예정대로 동부전선에서도 크리스마스 공세를 시작합니다. 이에 맞춰 어쩔 수 없이 해병 1사단도 5연대를 유담리 서쪽 험준한 랑림 산맥을 넘어 88km나 떨어진 미팔군과 연결하기 위해 이동시킵니다. 그러나 유담리 일대에는 벌써 중국군 79사단이 북쪽, 89사단이 북서쪽, 59사단이 남서쪽에 배치돼 있어서 이미 해병 2개 연대는 중국군 3개 사단으로 완벽하게 포위돼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군 80사단 역시 장진호 독적 사수역 근방에 퍼져 있던 페이스 중령의 미 32연대 1대대와 맥클린 대령의 31연대 전투단을 노리고 이들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중국군의 계획은 중국군 58, 60사단으로 장진호 남쪽에 해병대 사령부가 주둔한 하갈우리까지 포위한 후 장진호 서쪽에 해병 57연대와 장진호 동쪽에 미 7사단 31연대 전투단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동이 지체되어 결국 중국군 58, 60사단은 다음 날인 11월 28일에야 도착함으로써 야전 비행장과 방어부대가 빈약했던 해병 1사단 사령부가 있던 하가루리 공격은 그만 취소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해병대 입장에선 천운이 날았던 셈이었죠. 만약 당시에 중국군이 의도한 바대로 작전이 실행됐더라면 아마 장진호로 진출했던 해병 1사단과 미 7사단 31연대 전투단은 27일 당일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해병대는 미국군과는 달리 중국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단 하루를 수경하더라도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대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동설안에 땅을 판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는데 겨우 11월이었지만 눈과 얼음의 두께가 거의 40cm가 넘는 상황이라서 미군의 휴대용 재직 야전삽으로는 도저히 참호 구축 작업이 불가능했고 전동 차량기나 폭약이 필요할 지경이었습니다. 11월 27일 밤 유덤리의 밤은 하얗게 쌓인 눈과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별들로 어찌 보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장진호 전 지역에서 소름 끼치는 나팔과 불빛 소리와 함께 드디어 중국군의 공세가 시작돼 유덤리의 북쪽과 동쪽을 방어하던 해병 5실현대의 3개 중대가 먼저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최북단 1403 고지를 방어하던 7연대 3대대 H중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먼저 후퇴해버렸고 중국군 79사단 235연대가 공격했던 장진호와 유덤리 사이의 1282 고지를 방어하던 7연대 2중대는 중대원 176명 중 120명이 사상당해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지만 한국 전투경찰대의 분전과 5연대 1대대의 지원으로 결국 방어에는 가까스로 성공했습니다. 당시 이곳을 방어하던 예비역이었던 존 얀시 중위는 얼굴과 몸에 여러 군데 총을 맞고 안구까지 돌출되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계속 소대원들을 지휘했으며 로버트 케네모 화사처럼 참호 안으로 쏟아지는 중국군의 슈탄을 던져내다 결국 그중 하나는 자신의 몸으로 덮어 동료들을 구하는 영웅까지 나왔습니다. 동남쪽으로 1500m 떨어져 있는 1240 고지의 D중대도 고지를 빼앗긴 후 다른 중대가 재탈은 했지만 D중대는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후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담리와 하가루즈 사이에 보급로를 감지하기 위한 두 고지 중 첫 번째 고지인 터키리아 불리던 149 고지의 7연대 C중대는 1개 소대가 유담리의 연대본부를 지키고 있어서 간편되어 180명 정도가 방어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중국군 58사단의 공격으로 사상자 60명이 발생하는 등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그 남쪽 덕동고개에 위치한 두 번째 고지에 있었던 81mm 대대 박격포팀의 증원이 있어 증편된 218명이 주둔하고 있던 일명 폭스일의 F중대는 무려 81명이 사상당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상자 중 사망자는 24명 정도였는데 반면 방어지지 주변에는 무려 350여 구 정도의 중국군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날도 수동전투의 경우와 같이 폭수중대원의 사망자에 대비해 그날 공격해온 중국군 대대는 반 이상이 몰살당했으며 그 나머지 반도 부상이나 미군의 포로가 돼버려 교환 비율이 무려 1대 10에 달해 사실상 공격했던 중국군 대대는 전멸하고 말았던 것이죠. F중대원들이 당시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전투를 했는가 하면 훗날 명예훈장을 받은 2소대의 헥터 A 카펠라타 일병은 가지고 있던 M1 소총의 모든 탄환크립이 다 떨어지자 날아오는 중국군의 슈탄을 마치 야구선수처럼 소총 개머리판으로 수차례 되받아치는 묘기를 부렸으며 동료 옆에 떨어진 슈탄까지 주워 던지다가 손에서 터진 수류탄에 결국 손가락이 날아가 버리는 부상을 입었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11월 28일 동쪽으로 보이는 험준한 산맥 사이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처연했지만 아름답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진호 서쪽 유담리의 해병대는 외부와 완전히 고립돼 버렸습니다. 11월 25일 장진호 동쪽 후동리에 도착한 페이스 중령의 미7사단 32연대 1대대는 급현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11월 27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해병 5연대 3대대는 강계 방면으로 서진하기 위해 모두 유담리로 빠져나갔고 이날 오후 페이스 중령의 32연대 2대대가 해병대 진지를 인수해 풍유리강 하구 북쪽에 배치되자 맥클렌 대령의 31연대 3대대는 후동리에 연대전투단 사령부를 설치하고 주둔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방어 준비를 하고 주둔했었던 해병대와는 달리 이들은 각 주둔지를 그저 하루만 머무는 수경지 개념으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방어 진지를 구축하지 않고 방심하였던 것이 결국 큰 낭패로 이어지고 맙니다. 특히 페이스 부대는 각 중대를 연결해주는 요지이자 가장 높은 감제고지였던 1475고지에 전혀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군 전술상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27일 밤 11시 이곳에서도 중국군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던 페이스의 32연대 일대대는 사방에서 파고드는 중국군과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어디서 왔는지 A중대와 C중대 사이 도로를 타고 북한군의 T-34 전차 한 대와 Su-76 자주포 한 대가 밀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후방에 있던 화기중대에서 75mm 무반동포로 이들을 격파했는데 이것이 장진호 전투에서 유일한 중국군의 전차 운용 사례였습니다. 어쨌든 중국군은 결국 A중대 후방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으며 C중대와 B중대 사이에 비어져 있던 문제의 1475 고지를 손쉽게 점령해버렸고 이곳은 전투기간 내내 미군을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북한군의 T-34 전차기동시 통신선이 절단되는 바람에 풍유리강 하구에 있던 57 포병대대로부터 일체의 화력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큰 피해는 입었으나 그래도 이날 밤 전멸되는 상황은 피하며 간신히 버텨나갔습니다. 아울러 새벽 동틀 무렵에는 페이스 부대에 배속된 전방 항공통제관 에드워드 스탠포드 해병대의 유도 아래 제312 해병 전투비행대대 소속의 F-54 콜세어 전투기 4대가 도착했습니다. 전투기들은 네이팜탄과 5인치 로켓, 20mm 기관포를 퍼부으며 심각했던 지상의 상황을 가까스로 안정시켜줬습니다. 결국 이날 전투에서도 전방 항공통제관 스탠포드 해병대와 그가 유도한 해병 전투비행대의 콜세어 전투기의 화력이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페이스 부대의 선전에 비해 풍유령 하구의 맥클린 임무부대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맥클린 부대의 주력인 31연대 3대대와 57포병대대는 원형방어가 아닌 북쪽에서 내려와 급격하게 서쪽으로 꺾어지는 도로를 따라 선방어를 했었던 것입니다. 중국군은 1개 중대가 방어하던 동쪽에서 무인지경으로 밀고 들어와 대대지휘소와 57 포병대대를 철저히 유린해버렸습니다. 이처럼 대대지휘소가 쑥대밭이 되고 지휘부가 전멸한 관계로 예하 중대장들은 각자 알아서 싸워야만 했는데 연대장 맥클린 대령도 하필 그날 전방지휘소가 있는 페이스 부대의 위치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호주 7사단 부사단장 역시 후동 위에 있는 후방 지휘소에 있었는데 통신 두절로 상황 파악은 물론 지휘 역시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자리를 지키고 싸우고 있던 부대는 31연대 M중대 뿐이었습니다. 화기중대인 M중대는 81mm 박격포 소대밖에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M중대는 병력의 70%가 카투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새 진지를 사수하는 데 성공했으며 중대장 얼조던 중위에게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다라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날이 밝아오자 대대 참모부 병력은 전원 전멸했습니다. 또한 대대에 배속된 제5공군 전방항공통제관도 전사에 앞으로 더 이상 항공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1.6km 후방에 있던 57 포병대대 및 제임스 맥클모트 대위가 지휘하는 15 대공포대대 D포대는 전방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형적인 영향인지 북쪽의 전투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고 30일 연대 전투단의 30일 의무중대가 남쪽에서 접근해오다 전멸하는 상황 역시 듣지 못했습니다. 11월 28일 새벽부터 중국군은 박격포 공격을 시작으로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름대로 제대로 된 방어와 반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15 대공포대대 T포대의 화력이 너무나 전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맥클리모트 대위가 지휘하는 D포대가 장비한 오포스 자동 대공포를 직사로 발사하기 시작하자 단 몇 초 만에 전방에서 출몰하던 중국군은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맥클린 부대가 첫날에 살아남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쪽 후동리 방향으로는 중국군이 공격을 하지 않아서 완전한 포위망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후동리에는 31 전차중대 소속의 22대의 전차들이 있었는데 이 때문이었는지 중국군은 후동리로는 전혀 공격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의 31 의무중대는 밤중에 후동리에서 31연대 3대대 방향으로 의무전차 이동을 하다가 121 고지에서 중국군의 매복에 걸려 중대장 이하 전원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진지와 보급로가 감지당할 수 있는 중요한 목진지를 방어부대 하나 없이 놔둔 것이 이후 장진호 동쪽에 배치되었던 위육군 부대가 전멸한 또 다른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앞서 풍유리강 북쪽의 페이스 부대가 놓쳤던 1447 고지처럼 후동리의 31연대 역시 중요 길목을 감지하던 121 고지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진호 서쪽의 미 해병대의 경우 위담리와 하가루리 사이의 주요 목진지에 터키힐과 폭스힐이라는 애칭까지 붙여가며 각각 1개 중대씩을 배치하고 확보하는 데 끝까지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위담리 해병대가 훗날 하갈루리로 철수할 때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됐습니다. 이에 반해 장진호 동쪽의 풍우리와 후동리 사이의 121 고지는 중국군에게 장악당한 상태였습니다. 해병대와는 반대로 미국군은 하갈루리로 탈출하는 도중 점령하지 못한 121 고지에 걸려서 결국 전멸당하는 운명에 빠지고 맙니다.